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나는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따라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택배 왔습니다. 중간 크기의 상자를 건네받으며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서성한? 순간 멍해졌습니다. 성환이가 보냈네.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이스팩으로 가득 찬 속에서 진공 포장된 쭈꾸미와 도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식당에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부모님께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성한 올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손에 든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이걸 보냈다고. 남편은 말없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포장 속에 갇혀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는 해산물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에 사시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아들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부모님.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오면서 그 기다림은 씁쓸한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도 거창한 이벤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주는 소소한 행복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있는 올해로 66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의 고향인 이곳 보령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해가 넘었고 하나뿐인 아들 성한이는 서울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가끔은 허전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 날이면 남편과 둘이 마당을 정리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내 차가웠던 빛이 이제는 살짝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마른 낙엽을 쓸어 담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높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현관에 기대어 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콧등까지 내리고 TV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쭈꾸미가 대풍이라네. 작년보다 더 많이 잡힌대. 저도 TV를 바라보았습니다. 쭈꾸미, 올해도 풍년 예상 3월 초부터 본격 출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쭈꾸미 축제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고 올해도 성황리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벌써 쭈꾸미철이 돌아왔네. 쭈꾸미철이면 도다리도 나오잖아. 도다리 쑥국도 제대로 먹어야지. 남편의 말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40해 넘게 함께 살았지만 계절마다 반짝이는 그의 눈빛을 보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올해도 맛있는 쭈꾸미랑 도다리 많이 먹겠네. 남편은 신문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성환이네 가족도 내려오라 하면 어떨까? 요즘 바쁘다고 통 얼굴을 못 봤잖아.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맛있는 것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나 보네? 이렇게 좋은 철에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성환이도 좋아하고 며느리도 좋아할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로 성한이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고 올라간 후 가끔 전화 통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손주는 얼마나 자랐을지,
며느리는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한번 전화해봐. 성환이가 시간 낼 수 있나? 남편은 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안방으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환아. 아버지야. 잘 지내냐? 옆에서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회사는 어때? 바쁘지? 그래. 며느리랑 우리 손주도 다 잘 있고 다행이다. 남편은 잠시 안부를 주고받더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환아, 이제 3월이 코앞이잖아. 3월이 되면 쭈꾸미가 한창일 때야. 도다리도 나오고. 너희 가족 내려와서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 아버지가 한 통 낼게. 남편이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다음 주말에 내려올 수 있겠어? 오냐? 알았다,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손에 선물을 받아든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성환이가 뭐래? 어떻게 됐어? 성환이가 다음 주말에 내려온대. 며느리랑 손주도 같이. 정말? 다행이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남편은 안락의자의 등을 기대며 흐뭇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성환이 녀석이 쭈꾸미 먹는다니까 좋다고 하네. 어릴 때부터 쭈꾸미 좋아했잖아. 그 말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환이가 5살 때였을까요? 처음으로 쭈꾸미를 먹여봤던 날 꿈틀거리는 모양이 무섭다며 울먹이더니 한 입 넣어주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 주변이 온통 붉게 물들도록 개걸스럽게 먹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5살 때 처음 쭈꾸미 먹였던 거 기억나?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그럼, 그때부터 성환이는 쭈꾸미 마니아였지. 우리 손주도 할아버지 닮아서 좋아할지 모르겠네. 남편은 벌써부터 손주에게 쭈꾸미를 먹이는 상상을 하는지 혼자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이처럼 그렇게 좋아하네. 손주 본다고. 당연하지. 우리 손주가 얼마나 귀한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 가족 모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성환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반찬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는 간장 닭조림을 준비하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새우젓 호박볶음도 빼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손주한테 쭈꾸미를 어떻게 먹여야 하나. 처음에는 무서워할 텐데 아무래도 샤브샤브가 좋겠지. 그 모습이 귀여워 작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한 입씩 먹이면 돼. 성환이도 그렇게 먹었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주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저녁 무렵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대. 주말이면 사람들 바글바글할 거야. 그렇겠지. 매년 그러잖아.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성환이한테 다시 전화해 볼까? 나는 순간 의아해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벌써 약속했잖아. 토요일에 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바쁜 애들이라 일정 바뀔 수도 있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됐지. 뭐가 불안해서 또 확인하려는 걸까? 괜히 또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 이미 오기로 했으니까 그냥 기다려. 남편은 살짝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다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당신 너무 들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기분이 좋잖아.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준비나 잘하자. 손주 오면 마당에서도 놀 거니까 정리 좀 해야겠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오늘 미리 해놓자.
그렇게 우리는 마당으로 나가 이것저것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귀찮아하던 마당 정리도 오늘따라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낮게 깔린 노을빛이 우리 집 마당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평소 주말이라면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시작했을 하루였는데 오늘은 남편이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대문 앞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반찬거리를 정리하다가 남편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잡초까지 뽑고 있는 걸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 남편이 허리를 펴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미리미리 해둬야지. 이런 건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피식 웃으며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장 보러 갈 건데 필요한 거 있어?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성환이가 좋아하는 과일 좀 사와. 손주 녀석 먹을 과자도 몇 가지 사오고. 알았어. 집을 나서려는데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어디 가세요? 시장 가요. 다음 주에 성환이네 가족이 내려온대요.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손주도 오겠네요. 좋으시겠어요. 네, 쭈꾸미 먹으러 온다네요. 우리 둘째도 이번 주말에 온대요. 요즘 애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잖아요. 이렇게라도 내려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빠서 가족끼리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기대가 되는 걸 보면 나도 나이를 먹긴 했나 봅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니 남편이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창문까지 닦아? 손주가 올 건데 집이 깨끗해야지. 유리창이 너무 더러워서 밖이 잘 안 보여. 나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장조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성환이네 자고 갈까? 아니면 바로 가려나? 나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성환이가 뭐라고 했어? 특별히 말은 없었어. 다시 전화해서 물어볼까? 그냥 두자. 오면 알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방은 준비해 두는 게 좋겠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 부부가 쓸 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방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참 뒤 성환이 방에서 나온 남편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 성환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블록이야. 아직도 멀쩡하네. 상자 속에는 빨강, 파랑, 노랑의 나무 블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이렇게까지 보관해 두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손주가 좋아할까? 요즘 애들은 워낙 좋은 장난감이 많잖아. 그래도 아빠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대를 이어가지고 노는 거잖아. 남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아할 거야. 남편은 블록 상자를 조심스럽게 작은 방에 갖다 두고는 계속해서 방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어린 아들이 가지고 놀던 블록이 이제는 손주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죠. 저녁 무렵 장조림이 완성되어 부엌에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남편이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정말 맛있게 됐네. 성환이가 좋아하겠어. 한 조각을 맛보고 엄지를 들어 보이는 남편을 보며 나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는데도 남편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내일 당장 아들 가족이 오는 것처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 그래도 할 게 많아. 내일은 대문 옆 담장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겠어. 아니, 그걸 왜 해? 괜찮은데. 아니야. 많이 벗겨졌어. 손주가 봤을 때 할아버지 집이 멋있어 보여야지. 남편은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더 말리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주를 상상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고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새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잔잔한 일상이 이어지던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정된 토요일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더 깨끗이 청소하고 성한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둘 준비해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남편도 마당에 감나무 아래 평상을 새로 닦고 대문 페인트 칠까지 마쳤습니다. 마치 명절을 앞둔 것처럼 집 안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여보세요. 아, 동생, 오랜만이네. 남편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환해졌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의 사촌 동생으로 근처 포구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들 가족과 함께 먹으려던 바로 그 쭈꾸미와 도다리 요리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남편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요즘 잡히는 해산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러다가 문득 남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오늘? 남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궁금해 설거지를 중단하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전화기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성한이 맞아. 키 크고 안경 쓴 맞아.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응, 고마워. 전화를 끄는 남편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야? 무슨 일 있어? 성태였어. 식당 하는. 남편은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방금 성환이 얘기했잖아. 무슨 일인데?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성태 말로는 오늘 성한이네 가족이 식당에 들렀대.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성환이? 오늘 마량에? 그래, 동생이 그러는데 성한이랑 며느리, 손주까지 다 같이 와서 쭈꾸미랑 도다리 먹고 갔대. 말을 마친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우리한텐 토요일에 온다고 해놓고. 성태는 분명히 우리 성한이라고 했어.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맞다고 했대. 그리고 작은 애기도 있었대. 우리 손주 나이쯤 돼 보이는 애. 방금 들은 소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환이네 가족이 오늘 보령에 왔다고. 그것도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성태한테 성한이가 직접 인사까지 했대. 형님 댁에도 들르냐고 물었더니 일이 있어서 급히 내려왔다 가는 길이라고 했대. 나는 충격을 받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대하고 준비했던 토요일 가족 모임. 그런데 아들은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미 보령에 와서 식당까지 다녀갔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토요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오는 거야? 글쎄, 전화해서 물어볼까? 잠시 고민하던 남편이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남편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성한아,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보령에 왔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네, 잠깐 들렀다 왔어요. 아들의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텐 연락도 없었니? 죄송해요, 아버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바로 올라가야 해서요. 남편은 전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정말 죄송해요. 일이 급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제대로 시간 내서 내려갈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전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성환아, 엄마야. 아, 엄마. 오늘 동네에 왔었다면서? 식당에서 쭈꾸미도 먹고? 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는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서운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급한 일이 있었구나.
근데 왜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없었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꼭, 됐어. 토요일에는 오는 거니? 그게, 아들의 말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내려와서 볼 일은 다 봤으니까 토요일에는 안 올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내서 제대로 찾아뵐게요. 전화기를 든 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알았다.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더 이상 감정을 누르기 힘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성한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내려와서 볼 일은 다 봤으니까 토요일에는 안 올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내서 제대로 찾아뵐게요. 그 무심한 말투, 변명 같은 설명.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대접을 받나. 자문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남편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많이 속상하지?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토요일에 온다고 해놓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커피 잔을 들던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부서질 듯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두자. 남편이 조용히 말렸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성한이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성하나,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안 들렀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성한이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게 정말 시간이 없어서요. 급한 일 때문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 급한 일이 뭔데? 그렇게 급한 일이면 보령까지 내려와서 쭈꾸미 먹을 시간은 어떻게 냈니?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서운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일이었어요. 거래처 때문에 거래처? 그럼 왜 가족까지 데리고 왔어?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쭈꾸미를 먹었다면서? 또다시 침묵. 그건 아이가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성하나, 그럼 내 아버지한테는 왜 전화 한 통 없었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아? 일주일 내내 집안 청소하고 마당 정리하고 손주 올방까지 다 정리해 놓으셨다고.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내가 토요일에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아이처럼 기뻐하시면서 매일 뭘 준비할지 생각하셨다고. 내가 장조림도 미리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다 준비했어. 전화기 너머로 성한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땐 정말 급해서. 급하면 전화라도 하지 그랬니? 아버지, 오늘 잠깐 보령에 들렀다 갑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 나는 손을 꼭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한테 부담 준 적 있니? 집에 들르라고 강요한 적 있어? 그냥 전화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만 해도 우린 이해했을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우리는 내 머릿속에 없었던 거야. 나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다음에 오겠지. 근데 성하나, 다음번에도 이런 식이면 안 와도 돼. 엄마,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끊을게.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괜히 심하게 말한 건 아니야. 나는 화가 식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했어. 성환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면 돼. 그 말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겠지. 자식은 자기 삶이 바쁘니까.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이건 너무해. 전화 한 통 없이 그것도 몰래 왔다 가다니. 남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서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부엌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지만 우리 집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나이가 되었나 봐.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은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연락을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환이도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도 나중에 깨닫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잊혀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원래 성환이네 가족이 오기로 했던 토요일 아침. 하지만 우리 집에는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어떠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넘겨도 같은 면만 바라보는 걸 보니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성환이가 좋아하는 장조림,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 오롯이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먹어야겠지. 한숨을 쉬며 국을 떠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아침 먹자. 남편은 신문을 접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무겁게 걸음을 옮기는 듯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뜨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웃들 초대했어. 최 씨네랑 김 씨 할머니, 박 씨도 오신다고 하네. 잘했어, 잘했어.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끼리 다 먹을 수도 없고.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맥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나는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따라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택배 왔습니다. 중간 크기의 상자를 건네받으며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서성한? 순간 멍해졌습니다. 성환이가 보냈네.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이스팩으로 가득 찬 속에서 진공 포장된 쭈꾸미와 도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식당에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부모님께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성한 올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손에 든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이걸 보냈다고. 남편은 말없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포장 속에 갇혀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는 해산물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상자 안의 해산물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쭈꾸미랑 도다리가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미안해서 보낸 거겠지. 미안하면 내려왔어야지. 아니면 전화라도 했어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남편이 나를 달랬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가 미안한 거야? 겨우 이거 보내면서 마음 편해졌을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나는 진공 포장된 쭈꾸미를 들어 올렸다가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우리랑의 관계도 이렇게 포장해버린 것 같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속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그냥 버려버려?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릴 필요는 없지. 성환이가 보낸 거니까 이웃들이랑 나눠 먹자. 나는 조용히 해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성한이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와 직접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해산물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래, 이웃들이랑 나눠 먹자. 그래도 버릴 순 없으니까. 남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성환이가 다음엔 정말 올까? 나는 남편의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정대로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최 씨 부부와 김 씨 할머니 그리고 박 씨까지 다들 오랜만에 함께 모였다고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하셨네요. 김 씨 할머니가 도다리 매운탕과 쭈꾸미 볶음이 놓인 테이블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남편은 쭈꾸미 한 점을 집어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같이 먹으라고. 나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서운함을 애써 감추려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보내준 걸 보면 부모 생각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바빠서 부모 챙기기 쉽지 않다더라고요. 최 씨 아주머니가 말을 보탰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뜨다가 문득 남편이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젊었을 땐 몰랐던 부모님의 서운함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걸로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했던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이웃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나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쭈꾸미 맛이 좀 씁쓸하네.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렇네, 맛이 좀 그렇네. 창밖에는 여전히 봄밤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성한이의 관계도 따뜻한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진공 포장된 해산물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 홀로 서서 냉장고에 넣어둔 진공 포장된 해산물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젯밤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쭈꾸미와 도다리가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비닐 포장 위에서 미묘한 빛을 띄었습니다. 그 안에 갇힌 해산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제 내내 조용히 있었던 그가 오늘따라 일찍 집을 나선 걸 보니 아직도 마음이 복잡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해산물 포장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제 먹고 남은 이걸 버리자니 아까웠고 요리해 먹자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음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사과인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변명인가? 손가락으로 비닐 포장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탄력 있는 쭈꾸미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걸 손주에게 먹여주려던 건데. 손주를 생각하며 일부러 부드럽게 조리하려 했던 요리들. 남편과 내가 일주일 내내 기대하며 준비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득 성한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아들을 위해 짐을 싸주면서 내가 했던 말들이 스쳐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성적 받아야 한다. 나중에 좋은 직장 구해야 한다. 그때도 나는 아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라는 말보다 성공해야 한다 는 말들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부담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성한이는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선물로 관계를 대신하려 하는 걸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내 합리화일 뿐이야. 결국 핑계일 뿐이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나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책 오래 했네. 남편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걸었어? 남편은 찻잔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성환이가 보낸 택배를 보면서 생각했어. 우리도 젊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드린 적이 많았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차 막혀서 힘들어요. 아버지, 이번엔 일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안 내려간 적도 있었잖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셨을 텐데.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땐 몰랐지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남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성환이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까? 자기가 부모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나는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후회를 성한이도 언젠가 하겠지.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테이블 위에 해산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웃들한테 나눠줄까? 남편은 해산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먹자. 나는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먹고 싶어. 어젠 맛도 없다면서.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버리고 싶었어. 근데 결국 성환이가 보낸 거잖아. 이게 성환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지도 몰라. 나는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럼 매운탕으로 끓일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비닐 포장을 뜯었습니다. 진공 포장된 해산물에서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공 포장이란 결국 오래 보관하기 위한 거잖아. 하지만 언젠가는 포장을 뜯어야 진짜 맛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족도 그럴까요? 서로를 이렇게 차갑게 진공 포장해 둔 채 어쩌면 언젠가 이 껍질을 벗겨내고 다시 따뜻한 정을 나눌 날이 올까요? 나는 도다리를 냄비에 넣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성한이가 내려오면 그땐 정말 우리가 원했던 대로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남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말해주겠지. 도다리가 끓기 시작하면서 부엌에 진한 국물 향이 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냄비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말해주겠지. 우리는 여전히 서운했고 아팠고 실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진공 포장을 벗겨내듯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우리의 관계도 다시 따뜻해질 날이 올 거라 믿어야겠지. 사실 부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값비싼 선물도 화려한 외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할 뿐입니다. 남편은 성한이가 온다고 했을 때 마당을 쓸고 대문을 손보고 손주가 쓸 방을 정리하며 설레어했습니다. 작은 장난감 하나도 소중하게 간직하며 손주와 함께할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그게 남편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우리는 냉장고 속 진공 포장된 해산물을 바라보며 쓸쓸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인데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잊은 걸까요? 시간이 지나 성한이도 언젠가 깨닫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우리를 떠올리며 후회하게 될까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 가끔은 함께 밥을 먹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작은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큰 욕심이 아니기를 바라며 부디 부모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어머님의 사연을 마치면서 부모님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과 따뜻한 관심이 더 소중한 법입니다. 때로는 작은 안부 전화 한 통, 짧은 방문이 부모님께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부모님의 소소한 행복,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